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무료 AI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한마디에서부터입니다. 전 구글 AI 엔지니어였던 미샤 라스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AI 모델들이 와, 이거 정말 미국의 최첨단 기술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지금 AI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실리콘밸리의 중국 비밀이라는 건데요. 아니, 미국 AI 붐의 한복판에 웬 중국 비밀이냐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오픈 AI나 엔트로픽 이런 회사들이 만든 AI 모델들 성능은 진짜 끝내주죠.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선 와, 너무 비싸고 또 속도도 느리고 제약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말 그대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혁신을 하고 싶어도 이 높은 벽에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등장한 게 열린 모델, 즉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나오니 강력하고 무엇보다 공짜인 대안이 어떻게 판을 뒤집고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픈소스 AI가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되게 간단해요. 어떤 회사가 꽁꽁 숨겨놓은 비밀 레시피가 아니고요. 모두가 돌려보고 또 더 좋게 고쳐 쓸 수 있는 공용 요리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그 레시피를 보고 내 요리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보면요.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용, 접근성, 커스터마이징,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의 개방형 모델이 스타트업한텐 훨씬 구미가 당기는 선택지인 거예요. 특히 거의 공짜라는 점, 그리고 우리 회사 서비스에 딱 맞게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두 가지가 미국 개발자들이 중국 모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데이플로우라는 생산성 앱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오픈소스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결과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 앱 사용자의 40%,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부러 오픈소스 모델을 골라서 쓴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신호거든요. 오픈소스가 더 이상 몇몇 개발자들만 쓰는 그런 마이너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데이플로우 창업자가 한 말이 딱 핵심을 짚어요. 우리 앱에서 쓰기에는 알리바바의 QM 모델이 GPT-4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굳이 비싼 돈 내고 GPT-4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성능 좋고 싸서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개발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따라하기 쉬운 설명서라든지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는 커뮤니티 같은 거요. 이런 개발자 생태계가 오히려 미국 모델보다 중국 모델 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외죠? 실제로 킬로코드라는 인기 코딩 앱 데이터를 까보면요. 이 흐름이 그냥 확 와닿습니다.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AI 모델 탑 춤결을 뽑아봤더니 그중에 무려 7개가 중국산이더라는 거죠. 와, 이 현상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스타트업한텐 완전 희소식이네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장점들 뒤에는 과연 어떤 대가나 뭐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공짜 AI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미국 AI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제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안전장치가 좀 허술한 모델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 알리바바가 중국군이랑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기술이 언제든 지정학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리콘밸리가 편리함에 취해서 AI의 심장부를 통째로 중국에 외주주고 나중엔 거기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럼 미국은 이 상황을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에이, 설마요. 당연히 아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정부와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 대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또 절박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백악관이 계획 발표하고 오픈 AI가 갑자기 5년 만에 오픈소스 모델을 내놓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든 우리 자체 오픈소스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다급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에이톤 프로젝트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름부터가 미국의 진짜 오픈 모델이에요. 이게 딱 상징적인 거죠. 미국 연구자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려면 이 오픈소스라는 판 자체를 남의 나라에 그냥 넘겨줄 순 없다. 이런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의 미래를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건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결국 이건 AI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두 거인의 도박 같은 거예요. 한쪽은 다 같이 열고 협력해야 진짜 혁신이 터진다에 베팅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경쟁하고 통제해야 최고의 기술이 나온다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엔 과연 어느 쪽의 베팅이 맞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치열한 AI 패권 경쟁에서 어쩌면 미국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그동안 고집해왔던 이 비싸고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